족저근막염으로 6개월 이상 고생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년, 3년, 5년 그 이상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셔서요. 이거 고칠 수 있겠어? 라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 이게 종이 반창고인데요. 이거 찾아보니까 개당 한 500원에서 6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면 여러분의 족저근막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주로 허리와 다리 통증, 저림을 진료하고 있고요. 강남 신사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이라는 건 족저근막, 발의 아치를 유지해주는 막이 있어요.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 미세한 손상이 반복이 되면서 찢어지게 돼요. 이게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면 그게 족저근막염이라고 부릅니다. 발바닥이 아프면 무조건 족저근막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부위가 다 족저근막염이 아니고 이 뒤꿈치 부위가 아픈 게 족저근막염 통증입니다.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족저근막염으로 수개월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통증이냐면 이게 주로 아침에 아파요. 그럼 밤새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아래로 탁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두근두근해요. 왜냐면 이게 매일매일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날은 엄청 아팠다가 어떤 날은 조금 덜 아파요. 그러니까 오늘 발을 디디기 전에 오늘은 어느 정도 아플까? 너무 많이 아프진 않을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 불안감도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첫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컨디션이 저하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삶의 질이 많이 망가지겠죠. 통증이 아주 심한 병입니다. 팔꿈치에 있는 테니스 엘보 아시죠? 그 테니스 엘보랑 비슷해요. 발에 생기는 테니스 엘보라 그래요. 과사용으로 찢어지거든요. 발도 계속 반복적으로 충격을 주면서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찢어지면서 미세한 손상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증상이 좋아지는 이유는 이 염증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지방층이 얇아지면서 위축이 오거든요. 걸을 때마다 충격 흡수를 잘 못하죠. 이 족저근막 주변에 신경이 그 사이에 콱 끼는 경우도 있고 미세한 손상이 더 심해지면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족저근막염은 아침에 더 아프다 그랬잖아요. 발에 아치가 있고 아치를 잡아주는 띠를 족저근막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미세한 손상으로 떨어져 나가게 돼요. 찢어지게 되겠죠. 찢어진 상태에서 밤 사이에 붓기 시작을 합니다. 회복이 돼야 되니까요. 이렇게 근막이 붙어요. 근데 이게 하룻밤 만에 완전히 붙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붙은 상태에서 바닥에 발을 딛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으드드드득 하고 이렇게 다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 손상 때문에 찢어지는 게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아프겠죠. 근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피부가 있고요. 밑에 근육이 있고요. 근육, 피부 사이에 거미줄처럼 얽힌 게 근막입니다. 이 근막이 하는 역할은 근육이 움직일 때 부드럽게 윤활작용을 하면서 움직이도록 해줘요.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 서로 글라이딩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부분에 미세 손상이 생기면 여기가 유착이라는 게 생겨요. 이런 식으로 유착이 되겠죠. 이 유착된 부위가 아침에 뜯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발을 디딜 때 아치가 충격으로 낮아지면서 찢어지죠. 다음날 아침에 또 찢어지고 그러니까 아침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침에 족저근막염 통증이 더 심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저근막염의 문제점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치료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심하면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다양한 치료법들이 존재합니다.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다르고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치료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가장 저렴하면서 확실한 치료법 하나는 테이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테이핑을 이용해서 족저근막염을 잡아주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테이핑을 이용하면 매일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겠죠. 이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매일 밤마다 나 스스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자, 지금부터 직접 테이핑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테이핑 치료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아침에 발 디딜 때 이게 찢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안 찢어지려면 이 상태로 붙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로 밤 사이에 붙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아침에 발 디딜 때도 찢어질 게 없겠죠. 이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종이 반창고인데요. 이거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찾아보니까 개당 한 500원에서 600원 정도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한 600원이라고 봤을 때 이거 하나면 여러분의 족저근막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막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잠을 잘 거예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포함해서 발가락을 먼저 반창고로 감싸줍니다.
이런 식으로 감싸고요. 만약에 발가락 5개를 다 감싸기 힘드시면 엄지나 검지만 감싸주셔도 괜찮아요. 먼저 발가락을 고정을 하고 종아리 쪽으로 올려서 여기를 고정을 해주는데 밤새 묶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꽉 조이면 피가 안 통하겠죠?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한 바퀴 내지 2바퀴를 감싸주시고 다시 발가락 쪽으로 감싸줍니다. 이렇게 2-3바퀴 정도 감싸준 다음에 테이프가 다른 곳에 붙지 않도록 잘 잡아줘요. 자, 이렇게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찢어진 부위에 근막이 서로 겹쳐지지 않고 일자로 늘어난 상태에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뒤꿈치 통증이 훨씬 덜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매일 밤 자기 전에 해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이런 테이프는 인터넷에 종이 반창고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쓰는 테이프잖아요. 이 테이핑 요법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테이프에는 접착제가 붙어 있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런 종이 반창고들이 그런 트러블들을 좀 낮추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일반 스카치 테이프나 다른 테이프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보통 이거 하나 가지고 3회에서 4회 정도. 근데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 2주 정도 하시면 효과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한 5-6천 원 정도면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처음에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물질이 발을 묶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눈 뜨고 딱 일어나면 없어져 있어요. 이거를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딱 일주일만 참으면 적응이 됩니다. 도저히 이거 테이프 하는 거 너무 힘들고 다 날아가서 없어지고 이거 못할 것 같다. 그럴 때는요. 병원 가서요. 원장 선생님한테 방기부스 해달라고 하세요. 테이프로 엄지발가락 딱 꺾어서 고정한 그 모양 그대로 방기부스 만들어 달라고 하면 원장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깁스 자체가 족저근막염 치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전 이거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흔쾌히 만들어 주실 겁니다. 방기부스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니까 그것도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2만 원 이상은 안 할 겁니다. 이런 테이프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마사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족저근막염을 만지는 방법은요. 엄지발가락을 쭉 꺾어보세요. 그러면 팽팽하게 띠가 하나 튀어나오는 게 보입니다. 이게 족저근막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어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아픈 부위는 여기예요. 아픈 부위를 직접 누르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프지 않은 부위를 이완시켜 줄 건데요. 먼저 집에 있는 로션 있잖아요. 먼저 살짝 발라주세요.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나서 남아있는 숟가락 버리지 말고 놔뒀다가 여기 곡선 보이시죠? 이 곡선을 이용해서 발가락을 꺾어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천천히 마사지를 해줄 건데요. 속도는 천천히 할 거예요. 1초에 1cm를 이동한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천천히 쓸어 올려줄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약간 통증이 있는 부위를 만나면 그 상태에서 10초를 멈춰요. 그리고 다시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3회에서 5회 정도 쓸어 올려주시면 족저근막 이완 마사지가 됩니다. 이거를 꼭 이 곡선을 이용해서 마사지 할 필요도 없고요. 이 숟가락 끝에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셔도 돼요. 어느 부분이든 다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인체공학적으로 부담이 안 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위를 이용해서 천천히 쓸어만 주신다면 충분히 마사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식사할 때 쓰는 숟가락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픈 부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피해서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잠자기 전에 하는 거예요. 이게 밤 사이에 염증이 심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꼭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상에 앉아있을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 놀면은 좀 아깝죠. 테니스공 같은 거를 이 부분에다가 딱 대고 앉아서 사무 보실 때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방법. 그러니까 테니스공과 골프공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염증 가라앉힐 때 아이스팩이 되게 도움이 되겠죠. 집에 남는 아이스팩 버리지 마시고 아픈 부위, 뒤꿈치 쪽에다가 대고 있으면 염증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온찜질도 좋죠. 근막과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잖아요. 근데 온찜질은 주의하실 게 화상에 주의하셔야 돼요. 발 뒤꿈치나 발바닥은요. 뜨끈뜨끈한 상태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온 화상으로 입을 수 있어서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족저근막염이 잘 생기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평발이에요. 아니면 발 자체에 어떤 해부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인솔을 맞춥니다. 신발 안쪽에 깔창을 내 발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서 맞춤형 깔창을 사용을 하고 특히나 뒤꿈치 쪽에 쿠션을 조금 더 넣어서 충격 흡수를 완화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이용해서 염증을 줄이는데 이게 발바닥에 주사 넣는다는 게 주사 넣는 사람도 긴장하고요. 맞는 사람은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주사 치료보다는 체외 충격파 치료를 많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족저근막염이 왜 생기는지
생겼냐를 찾는 거겠죠. 근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이게 발의 모양 때문에 생겼는지, 아니면 주변의 혈관, 정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생겼는지,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과사용으로 생겼는지를 찾아서 근본적인 원인을 교정을 해나간다면 쉽게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으로 6개월 이상 고생을 합니다.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1년쯤 지나면 낫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년, 3년, 5년 그 이상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셔서요, 이거 고칠 수 있겠어? 라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원인만 정확하게 찾는다면 짧은 시간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치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원인을 찾아보세요.